지금부터 그 자바 2장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장에서 배울 부분은 자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요 자바를 할 때 사실은 요거 이전에 여러분 C 언어를 배웠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요. 기존 C 언어랑 다른 점 위주로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학습 목표는 이런 겁니다. 그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배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사용하는 타입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바 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바에서 외부에서 입력받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스캐너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연산자. 이건 뭐 C 언어의 연산자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5번째로는 그 조건문, if, else, switch 이런 것도 여러분 C 언어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처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 그 자바의 구조인데요. 다른 건 뭐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퍼블릭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파일명으로 준, 예를 들면 헬로우 자바라고 하면 그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명이 이제 하나 잡힙니다.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C 언어나 이런 데서 얘기하던 함수를 그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드 함수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두 개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저희가 메소드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C++ 같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에서 이제 뭐 멤버 함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나면 요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자,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개 이상의 메인이 보통 이렇게 존재합니다. 메인인데 그 C 언어에 뭐 void main, 뭐 int main 이런 거랑 다르게 자바에서는 딱 고정된 모습으로 써요.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하고 스트링 배열로 된 args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사용할 거고, 요 안에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에도 좀 더 보겠지만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사용되는 뭐 int 뭐 이런 모습들은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 C 언어에서 사용했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자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쓰는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고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른 실습을 통해서 다시 익힐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용어로 식별자라는 걸 배웁니다. 식별자라는 거는 그 변수의 이름이죠. 변수의 이름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클래스나 변수, 상수, 메소드 이런 거에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 식별자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잔뜩 쓰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냥 실질적인 거 위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이클립스를 띄우시고요.
이클립스를 더블 클릭해서 하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워크 배치라고 하는 애가 올라올 거고요. 워크 배치가 아니라 그 아이디 런치하는 그 요 상자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때 저희는 지금 D 드라이브 밑에 자바 혹은 자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위치에다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D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D 드라이브에 가서 여기 쭉 가시면 자바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자바라고 된 곳에 이렇게 자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이상 접속이 되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그냥 런치라고 누르시면 지난번에 수행했던 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다른 모니터에서 지금 화면이 로딩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요거가 이제 올라오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이 만들었던 여기 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죠?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런 폴더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열면 이렇게 소스라고 하고, 그 안에 이렇게 헬로우 자바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의 테스트 파일을 열면 그 안에 소스라고 있고요. 소스라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헬로우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게 폴더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드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그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 보면 New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바 프로젝트가 있으면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요걸 선택하셔도 돼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내려오셔서 여기 Other라고 하는 애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으면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요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ther라는 데로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New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 요런 화면이 올라옵니다. 저희 지난번에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 준 그 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다시 New 여기 프로젝트 누르면 요런 창이 올라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제너럴을 누르거나 아니면 제너럴을 누르면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저희는 자바를 하니까 여기에는 요 자바, 요거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요 안에 자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자바 프로젝트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혹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Other라는 데 오시면 요렇게 저희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 자바를 했기 때문에 자바라는 애가 있고, 그 중에 여기는 자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걸 선택하셔도 돼요. 자, 어쨌건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자바 프로젝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위쪽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에 등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고요. 저희가 여기 뉴에서 자바 프로젝트,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된 요 부분, 여기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된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저희가 요번에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저희 이렇게 day 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day 1. 그래서 첫 번째
그 첫 번째 날의 그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데이 1이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바 SE라고 해서 그 저희가 사용할 그 JDK 버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은 그냥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여기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여기에 요거 크리에이트 모듈이라고 된 요 부분, 요 부분에 체크를 없앴어요. 체크를 없애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바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그냥 넥스트를 안 하고요. 그런 체크를 안 하고 바로 피니시라고 하는 데를 누른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인 피니시를 그냥 바로 누른다 라고 한다면, 바로 누른다 하면 요런 애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 1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 1에 대한 모듈을 만들 거냐 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그 자바 9부터는 모듈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모듈을 한동안은 안 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 거냐 말 거냐가 아까 전에 거기 있던 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는데, 잠시만요. 이거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 체크를 하셔야 그 폴더까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만들면 여기 데이 1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데이 1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요걸 체크를 하고 딜리트라고 누르면 다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는 거고, 요걸 체크 안 하고 요걸 누르면 요게 그냥 요 프로젝트에서만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예 없애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OK를 누를 건데, 누르기 전에 저희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제가 저기 크리에이트를 안 하는 걸로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그냥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지금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만드는데 프로젝트로 하는데 여기를 데이 1이라고 만들어 놓고 피니시를 눌렀는데, 이때 이거를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누르면 똑같이 크리에이트가 되긴 하는데 여기에 요런 애가 하나 생깁니다.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듈 데이 1이라는 애가 생겨요. 이 모듈 데이 1이라는 애가 생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자, 파일을 만들 때는 지난번 했죠. 소스에 오른쪽 버튼 뉴, 요번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고 거기에다 지난번처럼 뭐 테스트라고 하든 뭐 요번에 AAA라고 할게요. AAA라는 애를 하고 여기에 요거 잊지 마시고 여기 메인이 있는데 여기 메인을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피니시라고 하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AAA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빨간 게 막 나타나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웠듯이 여기에다가 우리 그 출력하는 거 배웠죠? 어떻게?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 채우는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여기다 ABC라고 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실행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에러가 있는데 돌리겠냐, 뭐 그래 무조건 돌려 이러고 딱 누르면 얘가 이런 이상한 에러가 막 생깁니다. 이런 이상한 에러가 막 생겨요. 왜 생기냐면 이거 모듈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자바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
이 부분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행이 안 되니까. 책에서 그냥 하면 된다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모듈. 그래서 여기서 아주 급하게 치울 때는 얘를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델 키를 눌러서 얘 자체를 모듈 임포트 좀 잡아라는 이렇게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고 나면 아까 보이던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잘 찍혀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전에 뭘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모듈을 만들지 않고 이제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모듈을 써야 될 때는 모듈을 만들 겁니다. 근데 한동안은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데이 1을 오른쪽 버튼 쭉 가셔서 여기 딜리트 할 때 항상 요거 체크하셔서 없애셔야 요 내 디스크에서도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C 드라이브에 보면 D 드라이브에 보면 지금 데이 1은 없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업을 위해서. 자, 오른쪽 버튼 New Java 프로젝트 뭐라고 데이 1. 근데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오셔서 요거를 없애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냥 이 상태로 만약 만든다면 여기 day라고 하는 애가 뜨기 때문에 이거를 don't create 라고 하셔야 여기에 모듈이 없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저희가 지금 잠깐 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저희가 지금 하던 부분은 식별자라고 하는 거를 배우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식별자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헬로 자바라는 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뭐 이제 없애버리고요.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소스 찍고요. 오른쪽 버튼 뉴 뭐 만든다고요? 이게 프로젝트 안에서는 저희가 파일을 만들 때 여기 클래스라는 애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뉴에 가서 기다리면 나타나고 이 중에 메뉴 중에 클래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 중에 여기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변수를 하는데 우리가 variables s까지 붙일까요? 변수라는 그런 의미죠. variables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메인 하나 체크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희가 어쨌건 variables라는 이름에다가 main까지 하고 finish라고 누르면 variable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main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만들다가 혹시 main을 빼먹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우리 잘 기억도 안 나죠? 뭐라고 쳐야 되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대소문자 중요한데 string 대문자로 된 스트링에 꺽쇠로 배열이라고 알려주고요. argus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고 닫고 이렇게 메인이 만들어집니다. 기억하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반드시 이걸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로 만들고 args 열고 닫고 이렇게. 자,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길어요. 어렵죠. 근데 어쨌건 나중에 여기 있는 퍼블릭이 뭐고 스태틱이 뭐고 보이드가 뭐고 요 메인은 뭐고 여기 있는 가로는 뭐고 스트링 다음에 꺽쇠가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아규스는 뭔지를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 C를 잘 배우셨으면 그때도 한 번씩 다 등장한 단어들이죠. 자, 근데 어쨌건 저희는 메인이 이런 애가 필요한데 이거를 매번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메인이라고 쓰시고요. 항상 뭔가 물어볼 때는 뭐예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 일단 여기 메인 메소드라는 거 올라오고 여기 힌트가 딱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엔터를 탁 치시면 우리가 이렇게 치기 어려웠던 public static void main을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클립스가 좋은 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핑이나 이런 하다 실수를 많이 줄여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변수라는 걸 주는데 시언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변수는 이름이라고 뭐 ABC 이렇게 주면 이렇게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앞쪽에는 타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줍니다. ABC라는 이름을 주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타입을 주고 뭐 A라고 하는 변수를 주고 여기다 이렇게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이때 여기 있는 요 이름, 요거를 뭐라고요? 저희가 이름하여 뭐요?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별자. 이름이죠, 이름. 쉬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이름.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int b라고 하는 이름을 잘 쓰진 않아요. 이걸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는 뭘 쓰냐면 소문자를 써요. 소문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함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변수명도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이런 애들은 저희가 나중에 상수라고 얘기해요. 상수는 앞쪽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final이라고 하는 애를 붙여서 만들면 요거를 우리가 뭐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int라고 하는 타입에다가 숫자로 1ab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들진 않죠. 이렇게 숫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자가 나오고 숫자 문자는 뭐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변수의 특징입니다. 자, 변수에는 지금 보듯이 뭐 예를 들면 뭐 특수문자 이런 뭐 느낌표 이런 애를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물음표 이런 거 넣어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자바에서는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언더바는 가능하고요. 언더바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달러라고 하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달러. 지난주에 그 내용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넣을 때 그 두 개의 클래스를 붙여줄 때 그 달러로 붙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특수 문자는 허용을 해요.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쓸 일은 없겠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주는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에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K라고 하는 변수를 줄 수도 있지만 뭐 국어 성적이라고 해서 K라고 줄 수도 있지만 KOR이라고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주냐면 int KOR 스코어라고 해서 국어 점수라고 이렇게 줍니다. 자, 근데 보통 요 글자랑 요 글자를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간에 대문자를 하나 쓰죠. 이거 우리 카멜표기법, 낙타 등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카멜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걸 만약에 다 소문자로 적으면 얘 글자를 알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 더 길어진다면.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대문자를 넣어서 오탈자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좀 더 붙여요. 나중에 저 아래쪽에 가면 변수가 이 위에 선언되고 저 아래쪽에 가면 도대체 이 변수의 타입이 뭔지 되게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KOR 스코어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뭐예요? 정수형 타입의 국어 점수가 뭐냐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될까요? 혹은 뭐 우리 뭐 더블 타입 이런 것도 쓰는데 나중에 타입 다시 배울 건데 정수형을 다루기 위해 더블 타입이라는 걸 쓰는데 더블형의 뭐 weight, 더블형의 몸무게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수만 봐도 아, 얘는 더블형이구나, 얘는 정수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적으면 적을 땐 편한데 나중에 이런 애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지 몰라요. 그리고 최대한 길게 적어주는 게 좋은데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문자를 섞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타입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옛날의 툴들은 저거를 K, I, KOR 이렇게 해서 길게 적어야 되니까 쓰다가 틀리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듯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쓰면 이게 자동 채워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구분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예를 들면 D, W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변수명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방식은 이렇게 언더바로 이렇게 많이 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자만 가능한 언어, 대문자만 가능한 언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요거를 대소문자를 구별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가독성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스타일로 이제 프로그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식별자란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게 다 그냥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소문자 구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타입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int형의 sum 이렇게 있으면 이 변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거를 국어의 sum, 요거는 수학의 sum, 요건 영어의 sum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수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알아보기가 아주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int형의 KOR sum, 보통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i까지 붙여서 국어 점수, 국어의 합계, I ENG sum, I math sum 이런 식으로 변수를 구분해 줍니다. 왜냐면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명확한 이름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대소문자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는 얘와 얘는 다른 걸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미 다 잘 알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사용 가능한 예, 잘못된 예,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만들어서 익혀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이게 자바는 유니코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한글로 된 이름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글로 쓰기 시작하면 대소문자래. 한글과 영어를 토글할 때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다 쓴다고 보시면